네, 저번 시간에 아이콘과 명령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연속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CS5는요, 여기 보시면 메뉴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상단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도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BR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아도비 브릿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미지 뷰 프로그램 아시나요? RC라든지 아니면 ACDC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아도비에서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RC라든지 아니면 탐색기에서 보지 않아도 여기에서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아도비 브릿지 파일이 떴습니다. 현재 경로를 보시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 데이터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해서 여기 보시면 강의실, MV, 뭐 작업 폴더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들이 D 드라이브의 구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강의실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게 되면 민쌤의 동강나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포토샵 민쌤 동강 폴더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챕터 2, 챕터 3. 자, 여러분들하고 수업이 진행될 폴더를 제가 구분을 지어 놓고요. 아직은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모든 이미지는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미지 폴더에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 플라워, 프루츠, 글래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 패키지, 피플, 픽처, 투어.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미지, 펭귄 이미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워 안에는 꽃들이 있겠죠?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꽃들이 나옵니다. 꽃들이 나오죠? 자, 꽃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도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해당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해당하는 파일이 JPG 파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워 2, 플라워 3, 4, 5, 6 이렇게 나오죠. 해당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도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적절한 사이즈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제가 포토샵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경로를 보시면 플라워 폴더라고 나와 있죠. 자, 이미지스 폴더 눌러주면 상위로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포토샵 민쌤 동강 폴더 누르면 그 상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해서 아도비 브릿지를 가지고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원하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포토샵 민쌤 동강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미지스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간단히 소개했죠? 예, 너무 쉽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경로를 보시면 강의실 민쌤 동강, 그 다음에 여기에 포토샵 민쌤 동강 폴더에 이미지스 폴더, 여기에서 플라워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죠.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브릿지 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브릿지 폴더가 열려 있는데요. 창 모드가 현재 확대 모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창을 조금 더 작게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한번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넣어 볼 텐데 잘 보십시오. 자, 드래그해서 넣어줄 때 해당하는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해당하는 파일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레이어를 보시면 좀 전에 이미지와 함께 거기에 이렇게 상위에 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지 위에 드래그해서 놓아줬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창 모드를 좀 작게 해놓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창이 이렇게 탭 메뉴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꺼볼까요? 꺼볼게요. 자, 저장하지 않기.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다시 또 불러와 볼 텐데요. 자, 브릿지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서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를 불러오니까 여러분이 좀 혼돈이 오시죠? 자, 세 번째 거 한번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오죠? 네,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옵니다. 자, 한번 더 불러와 볼까요? 자, 다른 이미지 더블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자, 꾸식 01, 03, 04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의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드래그를 해서 놓아줄 때 여기에서 해당한 이미지가 있는 위치에서 요 플라워 5를 드래그하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해당하는 이미지 위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위로 드래그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상단의 탭 위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도비 브릿지 파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불러오는 방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아도비 브릿지를 통해서만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탐색기를 띄워놨는데요. 여기에서 자, 창을 좀 작게 해놓고요. 포토샵에 이미지스에 플라워에 자, 요 플라워 15번을 갖다가 한번 드래그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미지 위에다가 드래그 하니까 그 이미지에 같이 안으로 들어오죠. 자, 요렇게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파일을 이 이미지 안에다가 귀속시키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창을 좀 일단 한번 꺼볼게요. 저장하지 않고요. 자, 이번엔 여기 위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놔보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빨간 튤립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창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불러오는 방법 아도비 브릿지로도 가능하고 탐색기에서도 가능하고 RC에서도 드래그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소개할 거는 자, 미니 브릿지입니다. 아도비 CS5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눌러볼까요? 자,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MB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이콘 잘 보십시오. 이 아이콘 똑같죠? 네, 상위에서 눌러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눌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눌러주면 들어가죠. 축소 모드 누르면 확대 모드, 축소 모드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브라우저가 선택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 패널 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포드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 바탕화면 내 컴퓨터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D 드라이브가 있고요. 더블 클릭 강의실 민쌤의 동강나라에서 포토샵 자, 제일 밑에 이미지스 폴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 플라워 있죠. 플라워 이미지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도비 브릿지를 불러오지 않고서도 미니 브릿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수집한 폴더를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미니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가져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해당하는 이미지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딜레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미니 브릿지를 눌러서 여기에서 제가 이미지를 여기 상단에 탭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창으로 열리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 확대 모드로 해서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 as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썸네일이 엄지 손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엄지 손톱만하게 해서 그 사이즈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파일 스트립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값도 나와주게 되고요. 자, 리스트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는 썸네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해서 작은 미니 브릿지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다. 자, 그 다음은요. 쇼 가이드와 쇼 그리드가 있는데 쇼 가이드, 그리드, 쇼 룰러. 룰러가 자죠. 예, 여기 자가 있습니다. 체크돼 있네요.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가 사라지죠. 여기 자 있네요. 누르면 자가 사라집니다. 다시 눌러주면 자가 나옵니다. 자, 쇼 가이드는 뭐냐?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꺼내오게 돼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꺼내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자에서 드래그해서 꺼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하는 만큼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쇼 가이드 눈을 꺼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없어진 게 아니고 잠시 눈을 꺼둔 거죠. 쇼니까요. 눌러주면 다시 보이죠. 쇼 그리드는요, 바둑판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모는 종이죠, 모는 종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화면에 확대 모드가 있습니다. 줌 레벨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16.7%로 보이는데 100%로 한번 봐볼게요. 우와,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요. 이미지가 엄청 큰데요. 자, 여기 핸드 툴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핸드 툴 선택해서 이렇게 핸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퍼센트를 다시 한번 25%로 봐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작게 나오죠. 자, 해서 화면의 확대 모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눌러보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하나의 창으로 해서 하나씩 보실랍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타이틀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작게 보실렵니까? 그걸 묻는 건데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작은 창 모양으로 해서 전체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면 새 창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 그 다음에 풀 스크린 모드가 있는데 눌러보죠. 자, 눌러주니까 인터페이스가 꽉 찬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풀 스크린 모드를 눌러주면 자, 눌러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ESC 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면 F를 눌러주셔도 돼요. 요거 단축키가 F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F로 한번 해볼까요? 자, 키보드가 영문인 상태에서 F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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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네, 해서 창 모드를 내가 원하는 데에 맞춰서 보게 된다. 자, 이센셜 초기 모드입니다. 초기 모드. 그래서 꼭 필요한 기본 구성만 있는 걸 이센셜이라 그러죠. 이센셜 모드.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쪽 패널 잘 보세요. 디자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디자이너가 하기에 적합한 패널들이 기본 구성으로 나오고 페인팅을 누르게 되면 브러쉬 툴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여기에다가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리듯이 할 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여기서 포토그래피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히스토그램 해서 이미지한 색상 정보, 이미지 수정 방법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일자 모양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기본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New in CS5. 자, 요걸 눌러주게 되면 CS5가 권장하는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 브릿지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과 글씨 형식으로만 해서 창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매번 한 번씩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렇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다고는 못 보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자, 다시 이센셜로 놔볼게요. 기본값. 자, 여기 주 메뉴 보세요. 이렇게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따라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주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예,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New in CS5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눌러보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부분, CS5에서 추가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이런 부분에 추가된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CS5를 하기 전에 CS3나 CS4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CS5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뉴 인터페이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이센셜을 바꿔놓고 여기에서 제가 작업을 자주 많이 하는 형식은 이런 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저는 마스크를 많이 쓴다. 이 기본 구성을 놓고서 제가 전 타이포도 많이 쓰는데요. 자, A자 한번 이거 눌러 볼게요. 자,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거 글씨 쓰는 겁니다. 글씨 쓰는 거예요. 여기서 창을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모니터도 와이드 스크린 많이 쓰시죠. 그러면 이 창도 매번 이렇게 띄워놓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 구성을 해놓고 난 매번 이렇게 떴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New Workspace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 이니셜을 한번 써볼게요. means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save.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일단 꺼보고요. 그 다음에 이센셜로 일단 바꿔놔 볼게요. 자, 이것도 꺼주겠습니다. 기본 구성. 자, 이센셜 나누고 여기서 민스가 추가됐죠?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제가 일단 껐네요. 지금 끈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리셋 이센셜 하고요. 자, 민스라는 기본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캐릭터 자, 여기 꺼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자, 디자인 가보죠. 디자인 가 있다가 민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워크스페이스 제가 원했던 게 그대로 뜨죠. 아까 제가 이걸 체크했기 때문에 얘가 꺼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민스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자, 딜레트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이센셜 아니죠. 예, 민스 자, 지금 보시면 민스는 비활성돼 있죠. 연한 회색 글씨고 나머지는 진한 글씨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센셜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이센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기본 구성이니까 없애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선택한 게 민스니까 이센셜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딜레트 워크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보십시오. 자, 이센셜은 비활성, 민스 활성할 수 있죠. 선택하고 딜레트. 그 다음에 자,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e workspace means 없애겠냐고 묻는 거죠. 자, yes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삭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단에 있는 내 작업을 도와주는 가이드 영역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린 거고 CS 라이브는요. 여러분이 눌러주시게 되면 CS5에 대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과 중요한 사항들이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창 모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작게 나오겠죠. 눌러주면 전체 큰 창 모드 이거 눌러주시면 창을 내리기가 되겠죠. 네, 기본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